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교육 기본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숫자들 속에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보이시죠? 마이너스 13만 3,495. 와, 시작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딱 1년 만에 우리나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가 이만큼, 그러니까 13만 명 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그냥 통째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줄어드는 학생, 넓어지는 교실입니다. 사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명백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감소세가 특히 가장 어린아이들한테서 훨씬 더 가파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치원생은 3.4% 줄었고 초등학생은 무려 6%나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우리 교실 풍경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단순히 큰일 났네 하는 위기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화면에 보이는 이 말처럼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 현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긍정적인 변화,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모순을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면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교육 시스템은 분명히 축소되고 있어요. 위기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교사 한 명이 맡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건 교육의 질적인 환경 면에서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 또 하나 있거든요. 바로 교실의 새로운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모든 학생 집단이 다 줄어들고 있을까?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인데 과연 그 안에 모든 그룹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도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입니다. 여기에 아주 강력한 반전이 숨어 있어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4.3%.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다문화 학생 수는 오히려 1년 만에 4.3%나 늘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 현장의 인구 구성 자체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새로운 얼굴들, 이 학생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가장 큰 비중, 그러니까 거의 68%에 달하는 학생들이 바로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외국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다양성이 쑥쑥 자라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볼까요? 부모님의 출신 국가를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서예요.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연결고리가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훨씬 더 다채롭고 또 국제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조금 위로 올려서 대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학은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여기에도요,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초등학교 교실은 텅텅 비어가는데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는 오히려 0.3% 늘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배울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대학생은 늘어난다니.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 이상한 현상의 비밀, 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학생 수를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그 핵심 동력. 네, 바로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플러스 21.3%.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믿기 힘든 성장률 아닌가요? 단 1년 만에 우리나라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도 전체 대학생 수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해요. 겉으로 보이는 학생 수가 안정적이라고 해서 과연 우리 대학 교육의 기반까지 탄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이끌어가야 할 전임 교원, 그러니까 정교수님들 숫자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전임 조원 수는 늘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양적인 안정성 뒤에 교육의 질적인 불안정성이 숨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복잡한 숫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숫자들은 대체 우리 한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구는 줄지만 교실은 변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오히려 교육의 질은 높아질 기회라는 거죠. 둘째, 엄청난 속도로 다양해지는 학생들. 우리 교실이 정말 빠르게 다문화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고등교육에 숨겨진 불안정성. 외국인 유학생 덕분에 겉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위태로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과연 어떤 교육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중히 빈자리를 채우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이 새로운 다양성을 제대로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이제는 정말 교육에 대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